반드시 뉴스 기사에 현혹당하시면 안 되십니다. 단어 하나의 차이 때문에 여러분들 오판할 수 있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어떻게 해피 크리스마스가 되셨습니까? 이제 12월 마지막 한 주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며칠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시다면 꼭 끝까지 이루셨으면 좋겠고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강의해드릴 내용을 좀 찾아봤는데 그 중에 자칫 잘못해서 오판하거나 착각할 수 있는 뉴스 기사를 좀 뽑아봤습니다. 내년 민간 아파트 41만 가구나 쏟아진다. 올해보다 50% 이상 급증한다라는 헤드라인 제목인데요. 누가 봐도 이 제목만 보더라도 올해보다 내년에 물량이 엄청나게 들어올 예정이 있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착각을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까봐 오늘 이 강의를 좀 준비를 해봤고요. 뒤에 가서 제가 차트를 통해서 좀 더 비교해 가면서 알기 쉽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사를 좀 읽어드리는 가운데 오판할 수 있는 그 단어, 핵심의 단어가 있거든요. 그 단어를 여러분들이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단어 하나 때문에 오판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 오판으로 인해 여러분들 실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한번 같이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자, 2022년 전국에서 약 41만여 가구의 민간 아파트가 공급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 수도권을 비롯한 5대 광역시와 세종시에서는 공급이 늘지만 지방에서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합니다. 이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가 2022년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내년에는 전국 470곳 단지에서 약 40만 7,300가구가 분양될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 기준 430개 단지 27만 1,200가구와 비교하면 약 50.2%가 증가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수도권에서는 약 20만여 가구가 공급이 돼 올해보다 약 75.6%가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5대 광역시와 세종시에서는 전체 138개 단지 약 10만 9,700가구가 공급이 될 전망에 있다라고 하고 이는 올해보다 약 128.9%가 급증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반면 지방에서는 총 119개 단지에서 10만 1,400가구가 분양이 되는데 이는 올해보다 약 9.1%가 줄어든 수치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뉴스 기사를 좀 읽어 드렸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내년에 물량이 엄청나게 폭탄으로 들어오겠구나. 그러면 집값이 하락할 수 있겠구나 라고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사거리입니다. 제가 앞전에 찾아보라고 한 그 제목, 오판할 수 있는 단어 찾아보셨습니까? 뒤에 가서 차트를 통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뉴스 기사에서 제가 오판할 수 있는 핵심 단어를 찾아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찾아보셨습니까? 그 핵심 단어의 정답은 분양 물량이었습니다. 분양 물량. 앞전에 리얼투데이가 조사한 이 통계 자료는 분양 물량에 대한 자료였습니다. 자, 앞전에 2022년 분양 물량에 대한 수치를 뉴스 기사에서 얘기를 한 건데 이 분양 물량을 여러분들 입주 물량으로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되시는 겁니다. 이 분양 물량은 내년에 분양할 예정에 있는 단지를 뜻하는 건데요. 그 분양한다고 해서 입주가 당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보편적으로 거의 3년이 지난 시점에 입주를 하죠. 특히나 수도권 일대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와 조합원 간의 이견 충돌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더욱더 지체될 소지가 있죠. 특히 또 뭐 3기 신도시 사전총량 이건 당연히 더 지체될 소지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2022년에 분양 물량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2022년에 들어오는 물량이 아니고 2022년에 분양할 예정에 있는 물량이다. 그럼 따라서 최소 2025년 정도에 돼서야 입주가 될 거고 플러스 알파로 더욱더 늘어날 거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따라서 내년에 들어오는 물량은 어떤 물량이냐?
입주 물량을 보는 겁니다. 입주 물량. 지금 공사가 한창 중에 있는, 이제 준공 예정에 있는 단지, 그런 입주 물량의 추이를 여러분들은 보셔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분양 물량 추이와 입주 물량 추이를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더라도 엄연한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여기에 여러분들 그 뉴스 기사 그 단어 하나만 착각해서 여러분들 오판할 수 있는 겁니다. 오판하시면 절대 안 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따라서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의 하락론에 대한 주장의 매스컴 이런 제목들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하나 꼼꼼히 잘 따져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올해 2021년 입주 물량과 2022년 입주 물량의 추이를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공급 물량을 받아줄 적정 수요량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수요량 대비 물량이 많이 들어오면 공급이 좀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따라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곳들은 공급 물량이 조금 더 늘어날 지역이고, 노란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지역은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경기도는 좀 잘못 색칠을 했습니다. 빨간색이 아니라 경기도도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착각하시면 안 되실 것 같고.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국의 적정 수요량은 26만 가구로 지칭을 하는데, 자, 올해는 32만이었습니다. 좀 더 많았죠. 근데 내년에는 29만으로 현저히 줄어든다.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적정 수요량이 4만 8천 가구인데 올해 4만 7천 가구였습니다. 내년에는 약 2만 5천 가구로 엄청나게 급감한다. 자, 경기도는 적정 수요량이 7만인데 올해 좀 물량이 많았죠. 12만. 근데 내년에는 더 줄어듭니다. 약 9만 3천 가구로 줄어든다. 근데 이에 반해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적정 수요량이 1만 5천 가구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약 4만 2천 가구로 거의 한 두세 배 이상 되는 그런 물량이 많이 들어올 예정에 있기 때문에 좀 인천 지역은 좀 위험할 소지가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 그리고 대구 이런 지역 일대도 적정 수요량이 1만 가구 이상이 되는데 올해 부산 물량이 좀 많았어요. 근데 내년에도 좀 많습니다. 대구도 마찬가지. 올해보다 내년이 좀 더 많다. 그리고 대전은 7천의 적정 수요량이 있는데 내년에는 적정 수요량을 좀 넘기죠. 광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적정 수요량이 7천 가구인데 내년에는 약 14,000가구로 물량이 좀 늘어난다. 이에 반해 울산과 세종은 적정 수요량 대비 거의 비슷한 수치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역도 지역이지만 지역 안에 우리 구역이 또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핵심 또 구도 있고 동으로도 나눠질 수도 있고 그 지역마다 편차가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꼭 인지하셔야 되고 큰 틀에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보다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 입주 물량이 얼마만큼 많았었는지 그리고 미분양이 얼마만큼 적체가 되고 있는지도 파악을 같이 해 주셔야 되고, 지금 제가 조사한 자료는 부동산 지인에서 조사한 건데 이거는 또 통계 자료마다 수치가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합계해서 또 보셔야 된다라는 거 꼭 인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소도시급 일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소도시급 일대에서는 경북, 경남, 전북, 전남, 강원도, 제주도 이 일대가 공급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북 지역 그리고 강원도, 제주도 그리고 경남 지역 일대가 공급이 올해보다 내년 더욱더 급감하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충청, 남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 물량이 좀 더 많아질 수 있다. 뭐 아산 지역이나 이런 지역 일대 물량이 많이 잡혀 있죠. 아무튼 이런 지역 일대는 조금 위험성이 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정 수요량 대비 충북 같은 경우에는 8,000 가구인데요. 내년에는 약 4,900가구로 적정 수요량 대비 물량은 현재 좀 작아지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2022년 이후에 분양 물량이 좀 많이 잡혀 있다. 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분양 물량이 3년 안에 들어오는 물량이 거의 대다수기 때문에
이 분양 물량의 수치가 좀 중요합니다. 지방 같은 경우,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따라서 충청북도는 조금 위험의 소지가, 장기적으로 본다면 조금 위험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충남 같은 경우에는 11,000가구를 적정 수요량으로 보고 있는데 적정 수요량 대비 조금 웃돌고 있죠. 그리고 경북 같은 경우에는 13,000가구인데 내년에는 880가구로 엄청나게 급감합니다. 그리고 2022년 분양 물량이 16,000가구로 안정적으로 좀 잡혀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경남 또한 마찬가지 내년에 이 17,000 적정 수요량 대비해서 6,700가구 정도밖에 공급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경남 일대도 계속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북 같은 경우에는 적정 수요량이 9,000가구인데 적정 수요량을 조금 밑돌고 있다. 전남 지역도 9,000가구로 보고 있는데 이 전남 지역도 마찬가지 조금 밑돌고 있고요. 강원도는 8,000가구를 적정 수요량으로 보고 있는데 입주 물량이 약 6,000가구로 올해보다 많이 급감을 했죠. 그리고 2022년 분양 물량이 좀 현저히 작게 또 잡혀있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제주도는 3,400가구로 적정 수요량을 보고 있는데 현저히 공급이 많이 부족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방 중소도시급을 볼 때는 여러 가지 지표를 보셔야 되는데, 특히나 경북이라고 해서 경북 전체가 다 똑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지방은 무조건 지방 중소도시급 일대에서는 이 지역마다 수치가 전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세부적으로 알아보셔야 될 지역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반드시 뉴스 기사에 현혹당하시면 안 되십니다. 단어 하나의 차이 때문에 여러분들 오판할 수 있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이 단어의 뜻을 여러분들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접근하시고 뉴스 기사를 읽으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고, 아예 보지 마십시오. 따라서 내년에 공급 물량이 급감하는 지역 일대를 여러분들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